아, 자, 조여사님과 1대1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에 조연아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그룹장님도 들어오셨네. 망했다. 아유. 자, 명당 관리에 대한 요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같은 송무차님 피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명당 관리에 대한 요령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이제 신규 사업자들이 들으면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리고 신규 사업자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거를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거, 이 기본적인 걸 심어주고 그 다음 단계에 와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따라해라, 약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개하고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막연하게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명단 관리의 기본적인 요령만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구분, 그러니까 약간 이론과 실전편을 좀 나뉠 것 같고요. 이걸 좀 들어서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 명단 관리의 이제 필수적인 네 가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 두 번째는 외형적, 세 번째는 그리고 말투와 화법, 그리고 네 번째는 스폰서 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 뭐 갑이 되라 을이 되라라고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전달하기 직전까지는 사실은 을 관계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그 사람과 이 교류를 쌓는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 이거 뭐안 먹으면 후회할 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약간 갑질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관계성 자체가 내가 조금만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만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모든 게 비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네 가지 필수적인 것들을 했을 때 공부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두 번째, 외형적인 거는 깔끔하고 스마트한 모습. 비싼 걸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비싼 옷을 사봤던 게 그러니까 티셔츠 개념으로 가면은 한 19만 원짜리예요. 근데 제 딴에는 티셔츠가 무슨 19만 원이나 해. 이게 굉장한 사치다라고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넘는 셔츠도 너무 허다하더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19만 원인지 19,000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지방에 갈수록, 또는 이제 시골에 갈수록
메이커 브랜드가 굉장히 큰 걸 입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를 내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부를 창출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부자며 이런 옷을 입는다. 그런 티를 내기 위해서 나이키도 여기서부터 끝까지 뭐 표시가 되는 가슴을 다 덮고 있는 약간 이런 걸 많이 입듯이. 근데 진짜 조용한 부자들, 진짜 찐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외형적인 했을 때 내가 비싼 옷을 무조건 입어서 티를 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깔끔하고 이 사람은 뭔가 느낌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약간 그런 필수적으로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투와 화법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하는 형태의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도 판단해 보자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말투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서 티를 내고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티를 끝까지 나지만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말투나 화법 그리고 뭐 프로필 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도 있지만 내 평소의 모습이 이 고객들한테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모습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스폰서 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을 혼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도움을 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이 사업을 전개할 때 스폰서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만 만나면 항상 아무것도 못해요. 스폰서한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능력을 키워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 파트너한테 알려주는 건데 내 스폰서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명단 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폰서가 명단 관리해주면 내 스폰서가 이걸 다 가져가야 되는데 항상 시간 지나서 보면은 추천은 내가 다 가져가고 후원은 스폰서가 모든 걸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배웠어. 그러면 그 배우려고 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내 추천으로 온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생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더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해봐야 돼. 너가 스스로 해봐야 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스폰서 상의할 때 그걸 상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서 알려주는 거지. 제가 할게요. 스폰서님이 해주세요. 라고만 한다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일도 없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좀 필수다라고 보인 것들 자체가 사업의 기본적인 명단 관리 필수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단 관리 요령이죠. 명단 관리의 첫 번째가 공부하기입니다. 공부하기. 많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그렇지만 저 또한도 제가 핸드폰을 사려고 한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저한테 설명해주는 개발자가 와서 이 핸드폰의 스펙이 좋고 이러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지겠죠. 즉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품을 세일즈를 할 때 이 제품 자체가 누구한테 사냐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팔려고 연락했다면 내가 전문가여야지 내 말을 듣고 이 제품 효과를 생각을 하고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제품 공부도 안 하고 사업성 공부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시스템, 이 제품,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뒤에 이제 연속해서 나올 것 중에 하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 이거 하나 해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라고 하는 게 기본 방어 기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를 우리는 그거를 설득을 하고 깨부셔서 이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쟤는 왜 안 해?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과 사업성, 회사, 보상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최소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의 네 회사의 장점이 뭐야? 너의 회사의 장점과 네 회사의 제품 이름이 뭐야? 제품에 대한 효능이 뭐야? 우리 회사의 다른 회사의 차이점이 뭐야? 이걸 했을 때 비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수소수라는 제품이 우리 이 내추럴이 플러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소수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루테인 제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루테인이라고 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루테인이 좋다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나와 있는 루테인이 10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3개월치, 뭐 4개월치 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기준에 제약회사 제품을 드시겠어요? 아니면은 알려지지 않은 루테인 제품을 먹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밖에 있는 시중에 파는 제약회사의 루테인과 우리 회사의 제품 루테인의 차이는 뭐야? 왜 이 제품을 먹어야 돼? 이런 정보도 없으면서 좋다. 먹어라. 나 믿고 먹어라. 언제까지 나 믿고 먹을까요? 믿고 먹었는데 제품 효과가 없어. 이 제품 먹는다고 효과 바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안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천천히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제품 3개월 먹어야 돼. 3개월만 먹으면 무조건 효과 봐. 물론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효과 안 보면 재구매 일어날까요? 재구매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거 이런 걸 알아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라까지는 안 알려줘도 최소한 이 정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최소한 전문가까지 아니라 준 전문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걸 아는 것도 없고 보상도 아는 게 없는데 미팅은 잡혀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냥 제가 들었던 것들 중에 이런 걸 들었던 내용들 기억나는 토대로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결정은 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쪽에서 제품을 사 먹고 있거나 다른 쪽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열정은 있는데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내가 이 사람이랑 사업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랑 했을 때 내가 모든 것들을 정보를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내가 이 사업을 성장을 해서 사업을 성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품 하나에 대한 걸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접목을 시켜서 내가 그걸 써먹어 보기 시작을 하는 경험을 쌓았다라는 거죠. 자, 수소수, 루테인, 퓨리피카, 아프로디테 어떠한 역할인지 그리고 성분은 뭔지 제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 지금 퓨리피카만 해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직까지 변비, 다이어트, 장 건강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포커스는 장 기능 개선입니다. 장이 건강하면은 여러 가지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맞거든요. 근데 장 자체가 왜 깨끗하면 다른 곳이 깨끗해지냐 이런 원리도 모르면서 그러면 장이 왜 좋아야 되는데 그럼 장이 어떻게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장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제품만 전달한다라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장이 건강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장 운동 그리고 수분 이 기본 두 가지 법칙하고 염증을 막아내는 이것들만 있으면 충분히 몸에 대한 케어가 전반적으로 가능한데 그걸 모르고 이 제품 먹으면 무조건 나 아무리 좋은 제품도 몸 상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독소가 되고 몸 자체가 더 안 좋아집니다. 왜 제품의 호전 반응과 부작용이 한 끗 차이로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야, 네 말대로 먹었는데 몸 자체가 안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뢰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100% 알라고는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놔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어서 마지막에 나올 스폰서를 활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호전 반응입니다. 제가 제품에 대한 문의가 오면은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품 먹으면서도 아니면 또는 제품 예전에 먹었던 사람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라고 한 얘기를 항상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케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몸이 아픈데 그냥 더 먹으라는 소리만 한다. 내 몸이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먹으라고 한다. 어제도 제가 파트너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타 회사에서 제품을 하나 이제 다이어트 제품이 예전에 나와서 그걸 사 먹었는데 몸이 붓는데요. 그래서 왜 붓는지를 그쪽에 물어보니까 이 두 가지 성분 때문에 부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한 가지만 먹어라 이렇게만 케어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분을 보니까 물 자체를 쫙 빼내는 이뇨작용이 강한 카페인으로 만들어진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녹차에서 추출한 카페인으로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추출한 카페인을 융합해서 카페인을 꾸준히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로 만들어진 다이어트 제품인데 그거를 무식하게 하루에 권장량 2알인데 6알씩 먹으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물도 섭취를 꾸준히 해주라고 했는데 꾸준히란 기준도 없고
500ml만 먹었으니 당연히 눈도 붓고 몸도 붓고 다 부어서 오히려 살이 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그 양을 무조건 2알만으로 줄이시고 어차피 드신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물 섭취를 한 번 먹을 때 물 한 컵 정도를 먹고 그거를 하루에 8번에서 10번씩을 차라리 나눠 먹어라. 그리고 따뜻한 물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최소한으로 미지근한 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저녁 때 그렇게 먹고 잤는데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도 편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전 반응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케어에서 어떠한 원리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모르면 스폰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배우려는 자세 없이 케어해 주세요라고 맡겨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 케어를 내 명단으로 하지 왜 사장님 명단을 주겠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 자체가 사업 자체를 그러면 날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는 설명만 해주니까 스폰서에 대한 설명만 듣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 C라는 것들이 기준이 나왔을 때 A가 제품 설명, 사업 설명을 했을 때 B는 그걸 가지고 C하고 같이 해보자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정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상 플랜입니다. 보상 플랜 만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이자 어른들 그 조직, 이 타회사에서 어른들 조직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항상 많이 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제품 좋아, 돈 많이 줘, 회장님의 마인드 너무 멋져, 이 회사는 최고야, 이 회사 아니면 다른 회사는 돈 못 벌어. 근데 문제는 이분은 이 사업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돈 못 번다고 단정을 짓고 이 회사의 보상 플랜이 최고라고 하고, 이 보상 플랜에 물어보면은 보상 플랜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품 왜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효과 봐서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의 회장님 마인드 중요하죠. 그거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지 회장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다 해주는 건 없습니다. 회장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해준다? 일반 대기업조차도 그런 게 없는데,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사업자의 매출 그리고 스폰서와의 매출을 만들어서 회사는 오로지 돈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품에 대한 개발만 착수를 하는 거고 제품의 퀄리티만 올리는 거죠. 근데 회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인데, 회장님이 우리한테 잘해줘. 잘해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의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할 건지 잘해줄 건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어필도 충분히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사람들한테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어필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모르는 상태로 내가 부족한지도 모르는 것들을 그대로 미팅을 진행하거나 교육을 진행하거나 한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소비자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라고 제가 첫 번째 페이지를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외형적 관리입니다. 사실 저는 미팅을 할 때나 이런 거 했을 때는 흡연부터 해서 전날 술 이런 거, 음식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자제하면, 강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배가 너무 고파서 다시 또 라면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라면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생각을 해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침에 딱 거울을 봤는데 붓기가 덜하니까 아, 오늘 상태는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라던가 미팅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소비자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 이거 이어서 보면은 보여지는 이미지를 항상 봅니다. 이제 앞으로 퓨리피카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이 제품 루테인 수소수가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볼 겁니다. 지금도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SNS를 통한 문의 또는 기존 지인에 대한 문의를 본다면, 기존 지인이야, 아,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나 그거 먹어보고 싶어 얘기를 하겠죠. 그 울산의 권미영 사장님 파트너 중에, 그 권미영 사장님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도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꾸준하게 그냥 제품에 대한 글 올리고 보내주고 제품 얘기해주고 안부 묻고 했는데, 저는 그분한테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원래 권미영 사장님이랑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권미영 사장님은 이분은 지금 타이밍에서 놓고 있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진행한 게 지금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와서 수소수가 뭐야? 수소수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리고 퓨리피카 신제품 나온다면 이 제품을, 이런 것들을 카카오 스토리 또는 뭐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제가 준 정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 주변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권미영 사람이라는. 그래서 권미영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권명사님 자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권명사님 만약에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문의를 했을까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 저한테 연락이 왔겠죠. 근데 사업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평소에도 믿을만해 라는 모습이 있으니까 연락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권미영 사장님이 지금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들으셨는데 그렇죠. 안 들었을까 얘기를 한 건데 보통 권미영 사장님 만약에 진짜 후리한 추리닝을 입고 돌아다녔다면 상상도 안 되지만 만약 그렇게 돌아다녔다면 지금과의 이미지는 달라지겠죠. 근데 권명사님은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뿐만 아니라 출근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복장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아,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SNS 통해서 한 문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NS에서 전화번호, 카카오톡, 뭐 아이디 또는 오픈 카톡 이런 모든 것들을 해놓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어떠한 노력의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삶인지 계속 꾸준하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면 사실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그런 거 크게 안 쓰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아직도 약간 철이 없는 그런 거 쓰더라고요. 아, 오늘 하루 뭐 같다. 죽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쓸 때 그럼 주변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에 대한 첫 이미지가 어떻겠냐예요. 그 안대장 TV를 다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건데 안대장 TV에서 그 얘기를 하면 영업하는 사람이 아, 오늘 하루 지읒 같다라는 거 올려놨을 때 그 사람들의 보는 이미지가 어떨 것 같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텐데 왜 그 모습을 올려놔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깎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문의가 안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영업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똑같습니다. 내 모습, 내 평소의 행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SNS에 꾸준히 올리는 모습, 말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 평소의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이 평소에 주변 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날 때 편한 복장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깔끔하게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추리닝이라든가 이런 걸 안 입고 갑니다. 최소한으로 일하고 왔다 평일에 만난다고 하면 무조건 정장을 입은 상태로 그냥 가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슬랙스 바지라든가 그리고 깔끔한 티 그리고 최소한으로 후줄근한 모습은 안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밖에 나가면 웬만하면 머리를 만지고 갑니다. 왜냐? 머리가 흩날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여자분들의 말투의 그 머리 스타일이 뭐라고 했냐면 숏컷을 해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똑단발이라고 하죠. 귀 밑에까지 딱 자르는 그런 단발을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무조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했을 때 좀 더 전문가적인 모습이 보인다라는 건데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외형적인 모습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춰라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평소에 이런 카톡 보내는 거 그리고 연락한 이 모든 것들이 이 포인트입니다. 어떠한 노력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명단을 관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평소에 나는 연락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연락하다가 반응 없으니까 멈추지 않는가.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했을 때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도 아, 내가 이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이고 이 제품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거를 미팅에서부터도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 사업을 하니까 성공할 거야. 이 사업 하니까 너는 성공할 거야. 네가 성공 못하면 다른 사람도 성공 못해. 너는 정말 성실하니까. 너는 제품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너는 이 사업을 성공할 거야라는 모습을 주고 싶었고 실제 그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하면서 6년이 되건 7년이 되건 아직까지도 인간관계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제품을 꾸준하게 사준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에 대한 걸 주변에 소개하면서 사람도 소개를 해주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화법. 화법은 미팅을 할 때 당시에 이 클로징을 끊을 때의 화법과 설명을 할 때의 화법 그리고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이 말투 화법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자체는 말투와 화법은 사실은 영업의 기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제 상스러운 소리, 가벼운 이런 뭐랄까 이 평가하듯이 하는 이런 말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 뭐 너는 그렇게 해라. 약간 이렇게 좀 가볍고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를 가진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반말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상호 존중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게 안 된다면 단아가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 능력은 있는데 저 사람하고는 사업 못해. 시간이 지나서 저 사람 이 말 한마디 그리고 저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이 말투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영업의 기본 감정 컨트롤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는 친구들 앞에서도 원래는 사실은 이 경상도는 사실은 이 욕 없으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일단 기본 하다가 야 이렇잖아 하면서 뒤에 욕 한마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욕 한마디. 이런 식입니다. 보통 이 말 한마디 뒤에 욕이 붙는 게 이제 사실은 경상도 남자들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서울 올라와서 이런 말투를 안 쓰기 시작을 했고 저는 지금도 친구를 만났을 때 또 웬만하면 이 욕 이런 그런 뭐 이런 비속어 있죠? 비속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면서도 굳이 안 쓰고 싶은데 그런 상황들 했을 때 이런 말투를 고객한테 한다면 고객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욕 한마디 자체가 이 사람의 이미지를 확 바꿔버려요. 엄청 좋았던 이미지도 공든탑도 확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비속어 사용입니다. 그리고 평소의 말투, 미팅, 전화, 연락 시에 이 말투가 은연중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통화를 하는데 상담사에 전화를 해보면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은 말투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 말투가 계속 고정이잖아요. 급하든 천천히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은행에 통화했는데 은행에 그 상담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아웃바운딩이라고 하죠. 은행에서 영업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라고 했더니 한숨을 이렇게 쉬더라고요. 해서 영업을 하시려면은 똑바로 하시고 저한테 이런 전화 주지 마세요. 제 정보 어디서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은행이 어디였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 은행하고 사실 거래할 마음이 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무리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말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는 그런 얘기를 그런 것들을 하진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이 말투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티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 진짜요? 등등에 대한 건 이런 건 들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제대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제 파트너한테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한테 장난에 많이 친다 했을 때 그만하세요라고 해서 단호하게 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웃고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고 대세가 아니라는 거죠. 적당한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거든요. 고객 또한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욕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한다 했을 때 사장님 욕은 하지 마시고 라고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청령 나랑 인연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정도에 대한 선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가끔 하는 게 오히려 이후에 사업을 끌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카톡 프로필 그런 거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영업하는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이 제가 그 헬스였나요? 헬스 코치였을 겁니다. 헬스 트레이너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연락을 하려고 이 연락처를 이제 보니 연락을 해보니까 담배를 물고 술 나바 불면 약간 이런 프사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단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껄렁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필수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설명할 때 나는 전문가야. 내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갈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포인트로 뭐 의자에 앉을 때도 뭐 다리를 꼬아서 뒤에 이제 기대어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보여지는 모습, 집중하는 모습, 설명하는 모습, 너와 같이 하고 있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 말투 화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반박부터 한다. 사실 이것들 자체를 준비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반박부터 하기 때문에 그 반박에 대한 것들을 무조건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통 이런 반박은 이런 거예요. 비싸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을 때 한국 야쿠르트에 가서 1억 연봉을 교육을 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 강사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효자시군요. 이런 말투.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화법부터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서 내가 할 말을 뒤집어 씌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자체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유튜브 이런 거 교육을 들으시면은 이제 나오겠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소비자들은. 사업에 대한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난 아니야. 이게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난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래서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설득도 내 모습이 갖춰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스폰서 상입니다. 스폰서는 경험을 많이 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부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명단이 생기고 나서 꾸준하게 상의하는 거고요. 내가 나의 명단을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명단 관리할 때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은 내 명단에 남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두 명을 소개해서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거죠. 왜냐? 내 친한 부모님도 내 친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을 거절을 한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 사업을 전달했을 때 야 이거 대박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얼마 사업에 지나지 않아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물론 하는 사람도 존재를 하겠지만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따지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성향인지 성격인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스폰서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에서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한테 왜 연락을 했을까? 또는 이 사람이 왜 나랑 연락하고 있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게 나의 이미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폰서 상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명단의 분류입니다. 쉬운 명단부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너의 말에 신뢰를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어떠한 얘기를 할지를 모르고 버벅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모른다면 또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무조건 스폰서한테 어떠한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를 제대로 알아놓는다면 이 사람에게도 좀 더 이 제품, 이 회사, 이 보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무가내보다는 누구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핵심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명단에 대한 분류인데 목적과 취미 이 목적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걸 목적으로 전달을 해야겠다. 사업성인지 회사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가치인지 아니면 제품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현재 관심 있는 건강에 관심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취미 이 사람이 뭐에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고 돈을 벌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성향 이 사람이 성향은 모든 걸 잘 받아들이고 검토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타입인지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스폰서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류 주체는 중요한 고객 자체에 필수적으로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제품을 사 먹고 이 사람이 꾸준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듣지 않더라도 언젠간 사업으로 전향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흔히 표현하는 VIP죠. 이 사람들이 내 교육을 제대로 듣고 또는 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제품을 사 먹었다면 이 사람은 나한테 VIP입니다. 사업을 안 할지언정. 왜냐? 이 사람이 안 해도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연락하거나 미팅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만나줘야 됩니다. 한두 번 만나서 소개 나오면 벌써 이 사업 자체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 자체가 성공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100번을 만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있겠다고 하지만 보통 10번에서 5번 정도 만나면 최소한으로 명단을 소개를 하거나 또는 제품에 대한 재구매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그런 거 했을 때 사업적인 얘기만 했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성 미팅을 다시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꾸준한 명단 이런 모든 것들이 꾸준하게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명단 관리라던가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항상 올라올 때만 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업이다. 성공을 하고 나서도 해야 되지만 성공하기 전까지 꾸준하게 그거를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한순간에 반복된 것들이 안 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지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규 사업자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숙달이 되었을 때 다른 이 사람이 데려온 추가적인 파트너를 다시 이 시스템에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고 교육을 듣는 거고 스폰서와의 상의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자체가 되면은 내 스스로에 대한 명단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명단 분류가 되면은 내 사업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는 아직도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하더라도 스폰서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점검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되니 안 되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질 거였으면 제가 제일 먼저 따졌어야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해보고 되니 안 되니 여기에 먼저 사업 만난 사람들 고수명 스폰서님부터 해서 대표님이 먼저 따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위 사업이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가? 근데 그분들은 그 시기를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고 파트너에게 알려줬고 파트너가 이걸 성공이 깨닫고 나서 공부하고 또 다른 파트너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과정들에서 조직이 형성되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명단 관리부터 시작한 스노우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한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명단 관리가 사실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의 감정 컨트롤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 컨트롤부터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들어주는 건 들어주되 내가 취할 건 취하면서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꿈과 비전에 대한 것들을 줄 수 있으면서 끌어올 수만 있다면 10명 중에 1명만 끌어와도 내 사업은 지금과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라 이게 아니라 어떠한 걸 통해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걸 끌고 가야 되지 보스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답이 없습니다. 같이 하자.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상의가 돼야 되는데 맡겨놓는다고 해서 답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것들은 모르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스폰서와 상의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명단 관리든 사업 자체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신규 사업자를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제대로 들을 수 있게끔 해서 명단 관리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게끔 그리고 파트너의 명단을 볼 때랑 내 명단을 볼 때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스폰서한테 배워서 그대로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스폰서가 나한테 해준 말, 스폰서한테 내가 체크를 받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 플러스 그 사이에 생긴 경험들을 내 파트너한테 똑같이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내 파트너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필요하게 기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